네, 안녕하세요. 청년병입니다. 이번 영상은 세면대, 변기, 소변기 교체한 영상이에요. 여기 현장은 이제 공장, 회사 근무할 공장인데요. 이렇게 다 세 개 다 한 번에 의뢰를 해주셔가지고 제가 직접 방문해서 작업한 어떻게 보면 영상입니다. 지금 세면대는 제가 방문하자마자 가장 철거부터 먼저 하였는데요. 이 영상을 찍게 된 이유는 여기 현장이 굉장히 리스크가 큰 현장이었어요. 이게 벽체나 요즘 타공하는 것도 안에 콘크리트 층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합판에다가 이제 타일을 붙인 현장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굉장히 조심스럽게 작업을 할 수밖에 없었어요. 잘못하면은 이제 타일이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는 그런 현장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시는 것처럼 타공을 해가지고 칼블럭을 이제 먼저 받고 거기 이제 안카피스 체결한 다음에 세면대 설치하는 과정인데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세면대가 밑에 기둥다리가 들어가는 이제 긴 다리 세면대가 들어가면 미리 설치하게 될 세면대의 총 높이 그리고 타공해야 될 위치에 이제 미리 다 마킹 해가지고 작업을 미리 계산을 다 해야 됩니다. 여기 지금 현장 같은 경우에는 별도로 이제 냉수나 온수나 이렇게 각각 수도 밸브가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제 보일러를 설치하고 냉수 하나를 이용해 가지고 전부 다 이렇게 다 다운 현장이기 때문에 이렇게 설비를 중간에 약간 변환해주는 장비들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현장들이 왜 리스크가 크냐면 보통은 뭐 세면대뿐만이 아니라 뭐 변기라든지 아니면 소변기도 마찬가지로 실리콘으로 제품 자체를 붙인다는 개념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제 실리콘이나 이런 부분은 약간 고정을 도와주는 역할에 그 정도의 필요함이지 완전히 실리콘이나 뭐 그걸로 완전히 자체를 붙인다는 거는 사실은 말이 안 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현장이 이따 보시면 알겠지만 왜 실리콘으로 다 붙일 수밖에 없는지 지금 영상으로 보면 타일에 이제 모서리나 위축 부분도 다 실리콘을 발라져 있더라고요. 이거는 타일이 쉽게 와르르 무너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 보면은 세면대는 이렇게 설치가 잘 끝났어요. 사실 처음에 세면대를 철거하는 과정이 굉장히 힘들었거든요. 그러면서 제가 느꼈어요. 아, 이게 보통 현장이 아니다. 지금도 보면은 변기 물탱크 뒤에다가 실리콘을 이렇게 왕창 붙여놨는데 커터칼을 저렇게 넣어서 아무리 지금 물탱크를 분리를 해보려고 해도 꿈쩍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저렇게 실리콘을 타일 벽에다가 엄청 많이 발라놨기 때문인데요. 보통 저렇게 시공자들이 벽면에다 바르는 경우가 없어요. 특히 변기는 탱크 자체를 저렇게 실리콘으로 붙이는 경우가 없는데 지금 보시면 망치를 이렇게 깨가지고 막 뜯어서 하는 걸 보시면 저렇게 실리콘 덩어리가 뭉쳐져 있는 게 보여집니다. 심지어 변기 하부, 아까 앉는 부분에도 저렇게 실리콘 싸서 고정을 해놨어요. 그 말즉은 완전히 변기랑 벽이랑 그냥 딱 붙으라는 거죠. 네. 그리고 이어서 이제 소변기까지 철거하는 작업이 이어지는데요. 지금 보시면 지금 제가 이렇게 소변기 내부 쪽을 이렇게 제거를 해가지고 띄어내려고 하는데 이 소변기 역시 아무리 지금 보시는 것처럼 칼날로 이렇게 실리콘 면을 제거하려고 해도 소변기 자체가 꿈쩍하지 않았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실리콘을 엄청 많이 발라서 그냥 소변기 자체를 강제로 붙인 거예요. 얼마나 단단하게 붙였으면 이게 꿈쩍을 아예 하지 않습니다. 보면 저렇게 일자 드랩을 넣어서 보통 이렇게 어느 정도 살짝 뚝 치면은 그냥 소변기 자체도 이렇게 분해가 되거든요. 근데 소변기가 절대 떨어지질 않습니다. 변기랑 똑같이 지금 망치로 수작업을 이렇게 깨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띄어내고 나니까 저 이제 실리콘 덩어리들이 이제 저렇게 붙여져 있다는 게 나타나죠. 그러니까 이렇게 과도하게 실리콘으로 완전히 그냥 붙인 적이 손에 꼽을 정도로 많지 않기 때문에, 아니 거의 없기 때문에 기억에 많이 남는 현장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통 영상을 찍으면 그냥 블로그뿐만 아니라 작업이 되게 이 정도까지 막 심하게 해놓은 경우가 많이 없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게 오히려 어떻게 보면은 반대인 경우에 이렇게 흔하게 하질 않기 때문에. 그리고 어쨌든 뭐 변기, 세면대, 소변기 전부 다 이렇게 실리콘을 다 붙여놨기 때문에 조심해서 제거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영상을 어떻게 볼지 모르지만 타일이 굉장히 약해요. 진짜 발로 차면 그냥 깨질 정도로 합판에 붙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하나가 깨지면 그냥 와르르 무너지기 직전인 상태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더욱더 조심해서 작업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그래도 다행인 건 어떻게 보면은 작업이 가능했다라는 겁니다. 보통 저희가 예전에 이런 환경들이 있으면 애초에 딱 상황을 보고서 작업이 안 될 것 같다라고 판단한 적도 있습니다. 이제 특히 세면대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실리콘을 과도하게 많이 이렇게 벽체에 발라놓으면 아예 그냥 타일이랑 같이 떨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에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그런 리스크가 있기 때문에 작업을 못한 적도 있긴 합니다. 지금 제가 이렇게 배관 쪽을 자르는 이유는 이제 타일 높이보다 배관이 높게 튀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이게 대부분 설비를 할 때 배관 파이프를 되게 높게 해놓거든요. 처음에 기본 베이스가. 왜냐면은 공사하면서 이제 쓰레기나 오물 같은 게 배관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배관을 일부러 좀 높게 딴 다음에 거기를 이제 메꿔 놓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배관이 높은 상태에서는 이제 뭐 소변기뿐만 아니라 뭐 변기나 이런 게 올라가면 이제 같이 올라갈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저렇게 이제 높이랑 같아지라고 절단을 했습니다. 다행스러운 거는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배관의 규격은 이제 표준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별도로 이렇게 배관에 어떤 변환이라고 할까, 레드샷 레드샷 부품을 쓰지 않아도 이제 무난하게 설치가 한 번에 되는 현장입니다. 그나마 설비가 잘 돼 있어서 굉장히 다행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설비는 이제 배관의 규격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길이라든지 이런 게 어떻게 보면 잘 되어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소변기를 이렇게 설치를 했는데요. 이제 소변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설치할 때 소변기도 마찬가지로 변기처럼 플랜치가 들어가거든요. 그 플랜치를 미리 치수를 이제 확인해서 배관 센터에 딱 정확하게 맞게끔 다 계산을 해가지고 설치를 합니다. 그냥 막 무작정 붙이는 게 아니에요. 혹시라도 오해하실까봐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이제 지금 보면 변기도 설치를 이어서 들어가는데요. 지금 이 현장 같은 경우에는 벽에서 배관 센터까지 길이가 30.5cm 딱 표준으로 되어 있었고, 배관의 내경도 딱 VG2 연비관은 되어 있기 때문에 설비적인 부분에서는 전혀 이상한 게 없었어요. 그러니까 이전에 설치되어 있는 변기도 똑같이 정신 플랜치로 시공이 되어 있었습니다. 지금 보면은 이제 변기 같은 경우에는 옆에가 이렇게 뚫려져 있는 수로개 방향 변기거든요. 이런 변기들은 사실 플랜치를 배관에 먼저 올린 다음에, 그러니까 먼저 박은 다음에 그 변기를 그 위에다 올리는 경우도 있긴 한데요. 그렇게 되면은 이제 그 안에 들어가는 고무 우링이 씹히거나 휘어져서 들어갈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은 당장에 물이 안 된다고 쳐도 나중에 뭐 변기가 자주 막힌다거나 아니면은 배수의 속도가 뭐 안 돼서 저하가 생긴다거나 이런 문제점이 생길 수 있습니다. 지금 보면은 물탱크를 이렇게 조립하고 나서 시트까지 이제 설치를 하고 있는데요. 이제 사실상 수평 작업하고 마감 작업만 하면은 변기 설치도 거의 다 끝이 납니다. 지금 보면은 제가 이거 편집하지 않고 그대로 올리는 영상 중에 보면 저 부품 대림바스 이스윙 부품이 불량이 두 번이나 있었어요. 그래서 영상을 촬영하면서 느끼는 건데, 이제 볼탑이 물이 이렇게 차고 난 상태에서 멈춰야 되는데 멈추질 않고 일부분이 계속 조금씩 미세한 누수가 있어가지고 꼼꼼하게 테스트를 하면서 작업을 합니다. 지금 영상을 보면은 수평자를 올려놓고서 이제 변기 하단 부분에 타일 스페이스를 올려가면서 전체적으로 구별 맞춰가지고 작업을 하고 있는 게 보여지죠.
저 작업이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가장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각도를 상하 좌우로 맞춰가면서 작업을 하고 있고, 이 부분이 약간 봉수가 물이 적어진다거나 아니면은 어떻게 보면은 좀 일반적인 물고인 양보다 줄어 보이는 현상이 생길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수평 작업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마감 작업만 남았는데요. 마감 작업 하기 전에는 지금 한 번 더 바닥을 이제 한 번 더 청소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 마감 라인이 작업할 때는 변기뿐만이 아니라 소변기 아래 부분 그리고 세면대 아래 부분도 다 같이 한 번에 일괄적으로 할 생각이라서 따로 마감을 하진 않았어요. 이게 어차피 마감할 때는 한 번에 다 똑같이 들어가기 때문에 굳이 소변기 마감하고 작업 끝나고 또 변기 마감하고 작업 끝내고 이렇게 하진 않습니다. 어차피 마감해야 되는 거니까 한 번에 이제 다 일괄적으로 해서 작업하는 게 좋습니다. 지금 보면은 재밌는 게 이 대림바스 플래브 부품이 문제가 있어가지고 이미 똑같은 부품으로 한번 바꿔봤어요. 바꿔보고도 테스트를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동일 증상이 또 일어났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품질적으로 이슈가 있었다. 그래서 그냥 AS 원래 보통은 AS 부를 텐데 AS를 부르지 않고 그냥 제가 가지고 있는 부품으로 그냥 교환을 해버렸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마감 작업인데 마감 작업을 하는 도중에 배터리가 다 됐어요. 그래서 마감 작업은 못 찍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배터리 충전하고 나서 배수되는 모습을, 그러니까 작동용 모습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모든 영상을 다 촬영을 마쳤습니다. 혹시라도 여기까지 봐주시면 감사합니다. 그럼 이만 마치겠습니다.